코스피 상장 이틀째인 교촌 F&B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촌 F&B 상장으로 본 프랜차이즈 업계 전망은 어떨까? 그리고 숨겨진 모멘텀도 찾는 시간 준비했다. 연말과 내년 초 IPO를 준비하는 기업 중 관심 가져야 할 종목도 함께 공개한다. 빅히트엔터의 상장 배신으로 인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치는 힘은 다릅니다. 우리가 치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치킨, 그리고 그 강자 교촌 F&B가 상장을 하고서는 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 건지 치는 힘을 믿어도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치킨 생각은 없으시겠네요. 짜장면을 먹어서 별로 생각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어제 이제 따상이 초반에 실패하면서 빅히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조금 다르게 계속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F&B, 이 교촌 F&B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교촌 치킨 저 개인적으로 되게 저 이것만 먹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세요? 예. 뭐 몇 개 한 브랜드가 한 2개밖에 없는데 저는 먹는 게 네. 예, 유일하게 자주 먹는 게 교촌인데 네. 좀 매운 걸 좋아해서. 한 근데, 매드 드시는군요. 예, 네. 저 한 뭐 10몇 년 전부터 그만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상장할 때 유심히 봤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좀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게 올라온 이유를 보면 교촌 F&B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매출로는 영업 우리나라 1위죠. 독보적인 1위고 2위가 이제 BBQ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BBQ가 원래 이제 그 매점 수로 보면 또 1위입니다. 업계에서. 근데 이제 매출은 훨씬 더 교촌이 좋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교촌을 보면 사실은 그 매장 점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버는 데가 교촌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기적절하게 좀 좋은 그 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죠. 간장에서 또 매운맛, 그다음에 지금 또 허니까지 시리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그 주주들이 좀 좋게 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도 생각보다 높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은 눈에 보이는 업종이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해외 수출이라든지 뭐 해외 진출한 기업들은 우리가 잘 뭐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야지 알지만 네. 여기는 진짜로 자기가 시켜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더 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좀 폭발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결국엔 따상은 아니었지만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도 관심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맥도날드도 있고 도미노 그리고 피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미스터 피자, MP 한강 뭐 외에는 딱히 그렇게 맘스터치도 있긴 한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장이 그리 많진 않았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직상장한 거는 사실 교촌 F&B가 처음이고요. 맞아요. 예, 그 전에 뭐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네네. 이제 우회 상장 이제 했죠. 스펙이랑 합병해서 대부분 이제 합병이나 인수합병 이런 쪽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제 교촌 F&B가 유일하게 이제 직상장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이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업계 1등이 아니었다면 이게 상장이 가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쪽 유통 이런 쪽은 별로 이렇게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뭐 경기에 너무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이런 상장을 좀 안 받아들여줬는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교촌 F&B가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월등하고 가맹점주들이 계속 지금 좋은데 그리고 좀 비쌉니다, 가격도. 예, 비싼데도 잘 사죠, 사람들이 잘 사 먹습니다. 네. 지금 교촌 F&B의 그러면은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실 이 프랜차이즈 특히 교촌 F&B의 성장성은 치킨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매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가장 좌우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가 점유율이 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1위 업체인데도 네. 매출액이 보면 뭐 4,300 작년에 이제 올해 예상이 4,377억 정도 되고요. 네. 예, 영업이익은 뭐 한 10% 조금 안 되니까 374억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3,8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고 390억 이상 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올해 만약에 이제 380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고 당기 순이익이 뭐 220억 정도 될 텐데 작년에 좀 무리해서 실적을 좀 끌어올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을 거로 좀 보이고 있는데 상장 직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가능성 보더라도 지금 가격 뭐 이런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이제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촌 F&B의 약점은 무엇일지 물론 뭐 교촌 F&B가 우리 시장 국내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계속 발을 뻗어 나가고 또 이 치느님의 맛을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K푸드를 알리게 된다면 뭐 여기서 더 커질 수 있긴 하잖아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건 차장님 무엇이라고 보나요? 뭐 강점은 뭐 꾸준한 소비겠죠. 네. 국내 1위 업체니까 꾸준하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충성 고객들이 많다는 부분이고 약점은 이제 신성장 산업을 얼마나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매출이나 성장률이 멈춰 있으면 오히려 주가는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신규 사업을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은 뭐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HMR 같은 이제 간편식품, 조리식품 같은 쪽으로도 진출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좀 구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교촌 F&B의 주가를 보면 또 갑작스럽게 분봉으로 봤을 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6,000원 선에 있다가 지금 33,000원 분봉으로 막 거래량이 크게 변하고 있거든요. 빅히트도 이랬잖아요. 한 번 딱 상한가 풀리자마자 와장창창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러시가 지속됐었는데 교촌 F&B도 그런 불안감을 갖고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근데 좀 그런 거죠. 빅히트는 공모가가 좀 비싸서 네네. 좀 밀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공모가가 쌌기 때문에 뭐 그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이요. 그런 네. 뭐좀 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네. 교촌은 좀 적정 수준으로 나와서 지금 사실은 조금 오버 페이스로 갔다. 네네. 한 200억 정도 버는데 지금 8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욕구가 좀 강할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뭐 다른 종목들처럼 쭉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뭐 순식간에 투심이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네개 주니까 가격 전략을 세우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세네개 주는 목표가 설정이라는 거 이런 거. 지금 교촌 F&B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장중에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데 지금 팔고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연연하지 말고 계속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분간은 관심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만약에 그냥 팔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빠질 때를 좀 기다렸다가 사셔도 충분히 살 기회는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건희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또 IPO로 교촌 F&B도 공모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이 100% 넘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또 뭐 있을까요? 기대주들? 뭐 TN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뭐 저도 이제 한번 뭐 조만간 상장을 할 예정인데 네네. 의료용 소재 기업 중에 이제 다양한 물질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뭐 특히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 여기도 마이크로 니들이군요. 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상처 치료제라든지 뭐 트러블 케어 패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기존의 그 매출도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계좌가 이번 주 손실이 좀 크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음 주 시장도 좀 전망을 해보죠. 예, 이 질문 보고 되게 좀 웃겼는데 저는 네. 코스피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자리였습니다. 사실 뭐 되게 피해를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코스닥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한 주를 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형님이 먼저 가는 시장이었고 뭐 아우는 좀 쉬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결국에는 미국발 불확실성 이슈에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돌파했죠, 오히려. 2,450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끌어주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주도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형 수출주 위주로의 상승이 당분간 예상되지 않겠나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이 그닥 재미없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들은 뭐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사고 대형 종목들 위주로 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이죠. 그렇게 좀 시장이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거기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지난주에도 올랐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쏠리니까 이 점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